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월성 원전 1호기의 가동 중단과 관련돼서 감사원이 가동 중단의 이유로 경제성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펼친 결과 그 감사 과정에서 수자원개발공사와 산업자원부가 관계 서류를 위조, 은폐, 그리고 책임자들 수자원공사 사장과 산자부 장관의 직무상 범죄 행위가 발각이 돼가지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대전지방검찰청에서는 이 수사에 착수해서 관계기관과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아마도 몇 사람이 사법 처리될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이를 두고 여당의 의원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몇 사람이 이에 대해서 항의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먼저 환경 전문가로 비례대표로 당선된 양이원영 의원, 아마 이건 남편성하고 복합한 것 같은데 그건 환경운동가임을 자임하고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은 이건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누구도, 감사원도 검찰도 조사 또는 수사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도 이 통치 행위를 훼손하고 있다. 아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선언이 아니라 아주 일갈했지. 감사원과 검찰에 대해서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봐야 합니다. 곁들여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지고 본인도 그것을 자임하고 이번에 구로구에서 당선된 윤건영 의원은 어저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대통령이 국민과의 선거 때의 약속한 공약이다. 국민이 그 공약을 밀어주고 대통령을 당선시켰다. 따라서 이 공약에 대해서 가부를 논하고 수사를 하고 감사를 하는 것은 이게 민주 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언명하였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상징적으로 이 두 사람의 월성 1호기 중단 사태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이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한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로 양이원영 의원이 통치행위라고 한 데서 살피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어느 곳에도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말은 없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이 말을 들은 것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대 기업들로부터 받은 뇌물 사건을 김영삼 정권 때 이를 단죄하였을 때 전두환 대통령 측근 입에서 예산만 갖고 대통령 노릇하기 어렵다. 그러니 부득이 기업들로부터 찬조를 받았다. 그래서 통치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받은 이 돈은 면책되어야 된다. 그때 이 통치 자금이란 말을 썼는데 이것도 황당무계한 일이지요. 통치 자금이라는 개념이 헌법에 없습니다. 이건 뇌물죄지요. 아마 양이원영 의원 생각에는 국가의 중요한 시책, 예를 들면 전쟁을 선포한다라든지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대통령의 긴급 명령을 발동하거나 또는 재정상의 어떤 긴박한 위기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행위, 이걸 아마 통치행위라고 한 것 같은데, 자, 전쟁 선포 반드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긴급명령 또는 긴급재정명령 반드시 국회의 의결 추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밖에, 법률 밖에 대통령이 통치행위라고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공화정 자유민주주의 헌법 아래에서의 헌법의 특질이고, 대통령 어디까지나 이 헌법 규정들에 매여서 행정행위를 해야지 이걸 떠난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양이원영 의원은 민망하지만은 헌법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한 말이다.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선출될 때 한 공약이다. 그럼 뭐 국민이 위임했고
대통령의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이를 훼손하는 행위는 민주질서를 파괴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 망발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100% 국민의 지지를 받고 당선됐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그건 헌법적 틀 안에서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41% 유효표로 당선됐지만은 총 유권자 비례로는 32%로 당선됐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거의 70% 국민이 그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의 여론조사라고 제가 누누이 설명한 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 하는 그 당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권력이 부여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윤건영 의원이나 양이원영 의원은 이 헌법을 잘 모르는 탓에서 이러한 말들을 쏟아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그 두 사람은 입법부 소속으로서 상권 분립 아래 비록 여당의 민주당 소속이지만은 정부를 비판 견제하는 국민 대표자로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런 인식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대통령 측근이고 또 대통령 은혜를 입어서 비례대표 됐다 하더라도 이런 초법적인 발상을 이렇게 함부로 내뱉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측근과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탈원전 정책에 집착하고 멀쩡한 월성 1호기의 가동 중단을 무리하고 불법하게 중단시키는 이런 사태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 제안하려고 합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 붙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말할 때 첫째는 위험도를 얘기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파 사건 때문에 1000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원전은 위험한 것이다. 거기에서 출발해가지고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 같은데 이것은 마치 우리 집 안방만 원전에 피해가 없도록 원자력 발전소를 다 제거해버리면 우리 집 안방은 안전할지 모르나 우리 집 옆집인 중국이 직선거리로 서울에서 울진이 300km인데 서울에서 산동만도 150km 지점에 110기의 원전 중에 수십 기가 2030년까지 공사가 완료돼가 가동하게 된다면 내 집 안방의 원전은 다 철거해서 안전할지 모르나 문 바깥, 대문 바깥에 옆집에 이 위험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만 탈원전해야 되겠다.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인지. 그리고 한국 원전이 기술면에서 세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대통령은 체코 가서도 그 대통령한테 얘기했지. 우리 원전이 세계적이니까 우리 걸 수주하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걸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집념을 가졌다고 하면 국민 투표에 붙이시기 바랍니다. 나의 탈원전 정책을 그리고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플러스 앞으로의 탈원전 정책을 국민 여러분들이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국민 투표에 붙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정책 아닙니까? 중요한 정책이니까 그 휘하의 국회의원들이 이걸 반대하는 걸 민주질서를 파괴하는 분자들까지 그건을 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 대통령 그런 결단을 하셔야죠. 시청자 여러분, 아침부터 너무 딱딱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은 한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한 정권의 수장이 국민과의 아주 핵심적인 1호 공약을 지킬 수 없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하는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스페인의 프랑코 총통이 장기 집권 후에 물러나고 우여곡절을 겪다가 80년대 초에 사회당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당명이 사회당입니다. 그 당수가 곤잘레스였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 4살 많은 젊은이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제1호 공약이 스페인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 나토라 그러죠. 그거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소련 방어 동맹입니다. 여기에는 프랑코 총통의 독재를 한 국가지만 스페인이 나토에 참가하는 걸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으로서는 프랑코 사후에 절박한 것이 경제 문제인데 EU 공동시장, 구라파 공동시장,
지금은 이제 20몇 개국이 통화라 돈까지 같은 돈을 쓰는 통화도 통일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고 그냥 경제적으로 관세를 서로 면제해주고 소통을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그 EU에 스페인이 가입해야 경제도 보응이 된다. 그래서 곤잘레스 수상은 사회당,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보 정당답게 미국 반미 정책을 해야 되니까 나토로부터는 탈퇴한다. 1호 공약, 나토 탈퇴. 2호 공약, 경제 부흥을 위해서는 EU 가입. 근데 이게 상반된 공약이죠. EU도 결국 배후에 미국의 힘이 있으니까. 미국, 이태리, 영국, 프랑스, 독일, 그 영향권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EU 가입이 쉽게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집권 6개월이 됐습니다. 나토 탈퇴? 그러면서 EU 가입?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꼭 먹고 알 먹으려고 하느냐? 반미하며 미국과의 동맹에서는 이탈하고 그리고 미국 영향권에 있는 경제시장에는 가입을 해? 안 돼. 그걸 6개월 만에 깨달았습니다. 이게 1, 2호 공약이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곤잘레스 수상이 텔레비 앞에 저는 그때 그 외신을 통해서 그 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풀죽은 모습으로 스페인 국민 여러분, 저희 이 공약을 철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토는 탈퇴하고 EU 가입은 이율 배반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나토 탈퇴 공약을 철회하겠다. 한 후에 그 바탕으로 EU 가입을 하겠다. 이건 중요 공약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저희 정책의 180도 선회를 받아주시지 않다 그러면 물러서겠습니다. 국민투표에 붙였어. 압도적으로 그렇게 해라. 네가 마음먹은 대로 해라. 나토 탈퇴하지 말고 그걸 기반으로 EU에 가입해라. 이렇게 압도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그리고 EU 가입에 성공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그냥 찌들어 가지고 뭐 월성 1호기 경제성이 없다고 서류를 조작하고 밤사이에 산자부 직원이 그냥 밤중에 들어가서 인터넷에 있는 444개 샘플을 위조하고 장관이 너 죽을래 이런 소리를 하면서 청와대에 가동 중단을 거리게 하고 이게 도대체 참 이게 어디 이게 나라 운영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좀 스마트하게 할 수 있어야지요.